그럼 다이어트 약을 제약회사가 개발한다고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돼요? 바로 연구를 해야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연구를. 그럼 실제 연구 단계에서는 뭐 하냐면 약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뚱이란 어디서 오는 걸까? 뚱의 원인은 뭘까? 그냥 연구하고 탐구해보고 탐색해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아이템을 갖고 한번 개발해볼까? 이런 걸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럼 연구 단계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실제로 돈 버는 거랑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아직은 없어요. 얘는 그냥 진짜 연구만 한다고. 그럼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건 연구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합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전혀? 그러다가 방향성을 정하기 시작해. 그 뭐라 그러냐면 상업화 개시라고 하는데 방향성을 정한다고요. 방향성을 정해. 실제 실무였으면 여기서 뭐 하냐면 아이템 10,000개를 이것저것 찔러보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사람 몸에 꼽기 시작한다고요. 임상실험. 괜찮죠? 실제로 약을 개발해서 사람 몸에 꽂아보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개발 단계는 이제 방향성을 갖고 약을 정말로 제대로 개발하기 시작한다고요. 사람 몸에 꽂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럼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들은 다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연구하니까 그렇진 않아요. 임상실험 갔다가 실패하는 약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막 지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때가 온다고요. 자산의 인식요건을. 여태까지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이 안 됐던 거고 약 개발하다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아. 드디어 이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온다고요. 그 시점 이전에 발생한 지출은 돈 버는 거랑 관련이 먼기 때문에 계정명이 경상개발비가 되고요. 비용 처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발생한 개발비는 다 비용 처리예요. 그래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했어. 임상 3단계가 통과했대. 그럼 이제 좀 있으면 돈 벌 수 있지. 그럼 요 사이에 발생한 지출들은 뭘로 봐요? 어디까지? 이제 사용이 가능해. 식약청의 승인을 얻었대. 사용 가능한 시점 이후부터는 약을 생산해서 팔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럼 개발 단계에서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 이후부터 생산 단계가 되기 전까지 발생한 지출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는 드디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수익과 연관된 자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비라는 계정을 써서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개발비가 자산이에요, 자산. 이해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해요. 제가 옛날에 셀트리온도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국팩에서 얘기했었나? 보시면 그것도 어떻게 돼?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기가 넓다고. 근데 유럽이나 미국 여기 되게 좁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회계 처리 갖고도 도이치뱅크에서 문제를 잡았던 게 니네는 뭐 어디까지 보겠다는 거야 자산으로. 그랬다고요. 몇 년 전에 이게 하도 문제가 돼서 요거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 바이오 쪽 전수조사했어요. 연구비랑 개발비 제대로 분리하고 있는 게 맞는지. 실무에서는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전체 흐름만 알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봐봐. 이건 어떻게 생각해? 드디어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했어. 지금부터는 다 자산이래. 이제 아이템 성공했잖아. 그럼 그동안 들인 돈에 대해서 비용을 취소하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다 얹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동안 내가 여태까지 이 돈 들인 것도 이거 하나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드디어 인식요건 충족했대. 이제 이걸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대. 그럼 그동안 비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고 자산을 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안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통 여기 아이템이 10,000개 정도 있다고. 그 중에 한두 개가 성공해서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쓴 돈이 이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매칭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비용 처리합니다.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 여기로 잡아주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전혀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여러분 개발비 만들고 나서 우리가 모두 해줘야 될까? 모두. 이거 내가 약 만들면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재산권을 등록한다고요. 특허권. 그래서 내가 산업재산권을 취득해. 특허권 같은 거. 보통 제약회사가 이렇게 회계 처리하거든요.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을 취득해. 그럼 이 산업재산권도 특허권도 자산이 되겠죠. 그렇죠? 나만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몇 년 동안 정부에서 보장한다는 거니까.
그럼 이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이거 하나 만들려고 그동안 돈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산업재산권의 취득원가에 그동안 돈 쓴 거랑 개발비의 잔액이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동안 이거 하나 만들려고 그동안 노력한 거니까 얘네들을 다 여기 대체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그것도 똑같은 이유야.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 하나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합리적으로 매칭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엔 요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들어간 지출만 산업재산권의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변리사 비용 정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제가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는데 다른 업종들 설명회 같은 것도 보거든요. 옛날에 변리사 설명회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인터넷으로. 아, 거기 되게 멋있더라고요. 변리사 설명회 하는데 여러분, 변호사들은 짜증나는 사람들만 만나죠. 의사는 아픈 사람들만 만나죠. 세무사, 세금에 문제 있는 사람들만 만나겠죠. 저희는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만 만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허권을 설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 막 그랬다고요. 그런 애들 돈만 들어간다고요. 왜? 합리적으로 매칭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죠? 그럼 보통 제약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무형자산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을 거야. 주석을 보면. 괜찮죠? 그럼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을 건데 자기 스스로 약 개발을 좀 많이 한대.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어떤 게 더 많겠어? 개발비가 많겠어요? 산업재산권이 많겠어요? 당연히 개발비가 많지. 그동안 약 만들려고 몇십조 쏟아부은 건 다 여기 들어간다니까? 얘는 변호사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스스로 약을 개발 많이 하는 회사들은 산업재산권보다 개발비가 당연히 크다고요. 한미약품 재무제표 주석 보면 한미약품 개발비가 훨씬 커요. 근데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냥 외국에서 약 사와가지고 라이센스 같은 거 빌려와서 약 만드는 회사도 있어요. 걔네들은 뭐가 월등히 커? 이게 월등히 커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생산 단계, 사용 가능한 단계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얘도 감가상각합니다. 나중에 중국 회계 가면 이거 이후에 감가상각하는 거나 다른 회계 처리들도 배울 거지만 회계 원리 수준에선 여기 구조까지만 알고 개발비로 들어갈 금액이 얼마냐? 산업재산권으로 들어갈 금액이 얼마냐? 요 정도만 출제가 되니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